애터미 데일리 리더십 이타적인 사람. 오늘 위 목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타적 태도를 길러라. 성공적인 팀에서 뭔가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다른 팀원들을 자신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뒷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어떤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마음이 편치 않은가? 팀의 주전 선수 자리에서 밀려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뾰루통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알려줄 것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라.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습관이 있다면 앞으로 2주일 동안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질에 대해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라. 특히 상사나 가족, 가까운 친구에게 그렇게 해보라. 부하 역할을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해 두고 부하 역할을 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라. 남들이 모르게 베풀어라. 작가 존 버니어는 당신에게 보답할 길이 전혀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 적이 없다면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다른 팀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보답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남모르게 도움을 주는 일에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현 박사님께서 장문의 코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공과 이타주의. 맥스웰 박사님은 저명한 동기부여 강사이자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성공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맥스웰 박사님은 성공과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글에서는 순수한 이타주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지면의 제약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리라. 그럼 이타주의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만능인가? 또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사회적 관점,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휴리스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연구의 문제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오고 있는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상호주의 또는 호혜주의의 원칙이 다르다는 것, 즉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욕망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giver,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matcher, 받는 것만큼만 주는 사람. taker,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유형이 성공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까?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를 집대성한 애덤 그랜트 박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애덤 그랜트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6세 때인 200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채용되었다. 그 2년 후인 200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왓슨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로 스카웃되어 불과 28세의 나이에 종신교수 테뉴어로 임명되었다. 미국에서 테뉴어를 받지 못한 교수는 매년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셈이다.
그것도 방학 때는 페이가 없다. 테뉴어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탁월한 학문적 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종신교수직을 28세에 스카웃되면서 바로 받은 것이다. 독서가들은 누가 책을 추천했느냐를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덤스 그랜트 박사가 추천한 책은 무조건 사도 후회하지 않는다. 애덤 그랜트 교수는 2013년 Give and Take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쇠를 거듭하면서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다. 그럼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 밑바닥에 있고 정상에 있는가? 사회의 밑바닥에서 실패자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외 없이 기벌이었다. 그리고 테이커와 매처들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전은 사회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기벌이었다. 그럼 밑바닥 기벌과 정상의 기벌은 무엇가 다른가? 기벌 두 가지 유형, 호구 기벌, selfless 기벌. 밑바닥에 있는 기벌은 호구 기벌이다. 이는 순수한 이타주의자로 테이커의 좋은 먹잇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박사는 이러한 기벌을 멍청한 이타주의자라 불렀다. 이러한 유형의 기벌은 받는 것보다 많이 주기를 좋아하며 받든 못 받든 무조건 퍼주는 기벌이다. 여기서 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노력, 시간, 기술, 지식, 노하우, 정보 등 자기가 가진 것을 조건 없이 퍼주는 사람이다. 이들이 어떤 성과를 올리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캘리포니아의 기술자 160명, 벨기에 의과대학생 600명, 영업사원 수백 명을 조사해보니 기술자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기간을 넘기는 등 실적이 안 좋았고 의대생들은 학점이 매우 낮았으며 영업사원은 실적이 테이커에 비해 13%가 낮았다. 이들은 또 사기당할 확률이 2배나 높았으며 실력이 실제보다 22%나 낮게 평가되었다. 왜 그랬을까? 테이커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다 보니 자기 일, 자기 공부를 못한 것이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니 이들은 사회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다. 사회에 이런 순수한 기벌들만 모여 산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이런 사람을 노리는 테이커들이 있다. 테이커들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구 기벌은 이들의 밥이다. 이들은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며 나중에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스폰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해주느냐, 나도 협조 못하겠다 식으로 호의를 권리로 그리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테이커들은 변신과 연극의 귀재들이다. 이들은 빨대를 꽂기 전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매우 우아하게 접근한다. 그러다가 일단 걸리게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억누르고 빨아먹는다. 한편 이들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상관에게는 마치 요조숙녀인 양, 성인군자인 양, 간이나 쓸개라도 내줄 것 같은 완전한 기버인 양 행동한다. 따라서 상관은 그가 테이커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간신배가 출세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모질게 군다. 완전히 빨대를 꽂고 종처럼 부려먹고 빨아먹는다. 따라서 이들이 낮은 직위에 있을 때는 그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 쥐꼬리만큼의 권력만 주어줘도 속꼬리처럼 흔들어버린다. 한편 테이커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실력을 기른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과장한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뛰어남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를 은근히 자랑하는데 사실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영어를 잘했다고 하면 금방 들통이 나므로 수학을 만점 맞았다는 등 하면서 너스레를 떤다. 이들은 포장과 연극의 천재이다. 따라서 이런 하품은 모두 거짓말이다. 누가 지금 고등학교 수학 점수나 수능 수학 점수를 확인하자고 하겠는가? 그럼 사회적 성공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기버는 어떤 기버인가? 무조건 퍼주는 호구 기버는 금방 기버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린다. 테이커에게 뜯어먹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버리기 때문이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줄 게 아닌가? 사회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줄 게 없다. 따라서 호구 기버는 지속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테이커는 즉시 걷어차버리고 다른 호구 기버에게 빨대를 꼽는다. 또 테이커들은 아무리 상관이라 하더라도 빨아먹을 단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면 맨 먼저 배신한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 사회적 성공 사다리의 맨 위의 기버는 호구 기버가 아니다. 자기 이익도 생각하면서 남의 이익도 생각하는 기버이다. Otherwish giver. 이들을 냉정한 이타주의자 또는 이기적 이타주의자라 부른다. Selfish altruist. 이들은 자기 이익도 챙기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도 챙긴다. 따라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므로 지속 가능한 기버이다. 허버트 사이먼 박사는 이들을 똑똑한 이타주의자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바람직하게 되어간다고 말한다. 이들은 테이커의 빨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tit for tat 전술로 반드시 눌러버린다. tit for tat 전술은 한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술이다. tit for tat 전술이란 처음에는 누가 됐건 무조건 돕고 협력한다. 그러나 테이커가 뜯어먹으려고 반칙을 하면 즉각 응징한다. 그에 따라 테이커가 반성을 하고 행동을 고치면 즉각 용서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 원칙을 분명히 입력시킨다. 따라서 이기적 이타주의자는 절대로 테이커에게 호구잡히지 않는다. 그에 따라 자기도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발전시키고 팀도 발전한다. 이들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줄 게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돼야 한다. 이 사업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완주하려면 에너지가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데나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테이커들을 물리치려면 똑똑한 이타주의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테이커들은 왜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의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가? 인맥, 휴먼 네트워크에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들은 연극의 달인이므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항상 우아한 미소를 짓고 접근함으로 그 미소 뒤에 감추어진 발톱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여기저기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므로 처음에는 제법 잘 풀린다. 그러나 테이커라는 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이 떠난다. 특히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은 그런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테이커는 고립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성공의 가장 큰 힘은 인맥인데 테이커는 인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테이커 중엔 폭망하여 사회 밑바닥을 헤매는 경우가 많다. 매처는 왜 상층부에 올라가지 못하는가? 이들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들로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성공의 사다리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할까? 역시 부실한 인맥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가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소득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일은 무슨 핑계를 대든 절대 하지 않는다. 돈은 물론이고 시간, 노력 등도 절대 투입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
따라서 이들의 기분은 받는 사람이 전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주는 게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철들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차디찬 주판알만 보인다. 따라서 사람이 떠난다. 그에 따라 사회적 성공의 필수 요소인 인맥이 부실하게 된다. 사업자 여러분, 맥스웰 목사님이 말하는 순수한 이타주의자가 되지 못한다고 기가 죽거나 자책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건 호구 잡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는 순수한 이타주의자를 호갱 취급하여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뱀파이어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게 악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인간 유전자에는 이타적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가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순수한 이타주의자는 사회 밑바닥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테이커나 매철도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함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고 감사함을 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내가 테이커나 매철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십시오.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완주하고 성공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selfless giver, 호구 기버로 살았는데요. 이게 허버트 사이먼 박사님이 말씀한 멍청한 이타주의자의 삶을 산 거죠. 근데 애터미를 만난 후로 생각하는 giver, others giver, 이상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냉정한 이타주의자, 그리고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콜드 컨택 나가서 할 때는 이렇게 샘플을 많이 주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샘플 주면서 써보고 사용 후기를 말해주겠다고, 꼭 시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믿고서 이제 주고, 그러고 연락을 하면 절대 이렇게 연락 다시 안 하고, 언제 그랬는지 모른 척하고 그런 분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좌절되기도 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가 아직도 그러면은 호구 기벌가 되는 느낌이 드는 때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좀 벗어나서 지금은 좀 이렇게 꾀가 생겨가서 이제 방법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팔로우업 하면서 나눠주고 그런 게 헛되지 않게, 호구 기버로서 먹잇감이 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려는 그런 좀 띵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의견이나 경험이나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배우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